증거와의 전쟁, 흥의 토막 살인 사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8년 7월 8일입니다. 발생 장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이라는 곳인데요. 이 도로변에 이 갈대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갈대밭을 한 부부가 살구를 따겠다고 갔다가 이상한 물건 하나 발견해요. 뭐지? 하고 보니까 여성의 한쪽 다리였습니다. 한쪽 다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서 신고를 했고요. 경찰 200명이 동원이 돼서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토막난 시신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주로 비닐 포대에 씌워져 가지고 청테이프로 칭칭 동여 매여진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저기서 뚝뚝뚝 떨어진 채 발견됩니다. 신원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발견된 오른손에는 손가락이 없어요. 지문이 안 남은 거죠. 근데 다행히 인근에서 발견된 왼손에서는 지문을 확보를 합니다. 당시 나이 49살의 차모 씨였습니다.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이었는데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사는 분이었어요. 이 차 씨는 7살 연하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 남편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보름 만에 이렇게 처참한 시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외진 곳이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CCTV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체가 너무 훼손 상태가 심해가지고 사망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 적었다고 합니다. 7월이니까 좀 덥잖아요. 부패도 좀 빨리 진행됐고 또 이 산에 들여 버리다 보니까 산짐승, 들짐승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새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이렇게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남편의 행동이 너무 수상한 거예요. 네. 우선 이 남편은 이 차 씨가 실종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신고를 한 게 아니에요. 열흘 정도 뒤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사라지고 난 그 시점에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이 살짝 좀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사라지던 날 같이 낮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는 일찍 잠이 들었다. 그런데 아내가 외출을 나가는 것 같더라. 새벽에 이렇게 깼는데 그때 아내가 잠시 들어온 것 같았고 그때가 새벽 4시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없더라. 마누라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열흘 동안 찾으러 다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왜? 차모 씨가 숨진 시점이 바로 그날 새벽 4시쯤이었던 걸로 경찰은 추정을 했던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름 정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남편이 이 집안의 이 세면대하고 배수구를 교체를 해요. 자, 그리고 부인이 사라진 바로 그 달에 수도 사용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 달에요? 예, 그렇죠. 보통 남자 한 명 있으면은 5톤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9톤에 달했다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부인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 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이라는 곳이 사실은 남편이 과거에 살았던 적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거 살았던 거주지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갈대밭은 초행길의 사람들은 잘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 이게 다 심증인 거죠. 정황만 있는 겁니다. DNA라든지 지문 같은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던 거죠. 현재 이 사건은 8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그냥 들어보니까 심증이 거의 남편을 가리키고 있는데 평소에 그 둘 부부 사이는 어땠대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자주 때렸대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부인 차 씨가 근처 교회에서 맨발인 채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다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너무 이게 함께 사는 게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세면대를 뭐 정밀 감식을 해보면 증거나 뭐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경찰은 이 세면대라든지 배수구가 교체됐다는 걸 초반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교체돼 있는 새 것을 감식을 한 거였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나왔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한참이 지난 다음에 몇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세면대와 배수구를 교체해준 설비 기사가 지인한테 슬쩍 흘렸다는 거예요. 저 집 아무래도 이상하다. 사실은 내가 저 집에 세면대와 배수구를 교체해줬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것이 경찰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경찰이 다급하게 찾으러 갔는데 이미 그 배수구와 세면대는 폐기 처분된 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수도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것 역시도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상당히 좀 통탄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 가끔 죽이는 거 이상으로 시신을 또 잔인하게 훼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범인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입니까? 범죄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잔혹하게 토막내는 경우는 대부분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치정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놓고 시신이 그대로 발견이 되면은 곧바로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보통 시신을 훼손하고 토막을 낸다고 해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물증이 없다고 해서 아예 지금 모든 수사가 다 중단된 건가요? 다행히 지금 지난해 9월에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이 미제 사건 전담팀이 작동을 했고요.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한 것은 원래 사건 현장으로 추정이 되는 바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정밀 감식을 다시 벌이고 있어요. 일단 루미놀 반응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이제 과학 수사 역량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너무나 작은 유전자였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거나 또는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감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